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55년 전에 있었던 중국 문화혁명 때 얘기를 통해서 군중의 집단 감성과 충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한다 하는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966년 5월부터 중국 전역에서 일어난 소위 문화대혁명으로 10년 동안에 반혁명 죄목으로 사형을 당한 사람이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무장투쟁 사망자가 27만 7천 명, 불구자가 된 사람이 7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숫자는 1984년 중국 공산당이 직접 조사해 발표한 통계입니다. 이 밖에 사망자 173만, 구금 상태에서 취조당했던 사람이 420여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실제 인명 재산 피해와 국가 사회적 손실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혁명 최일선 행동대는 철부지 홍위병들이 날쳤으니까 무법천지 아비규환 속에서 얼마나 불안 공포의 악몽 같은 세월이었겠습니까? 홍위병에게 찍혔다 하면은 재판도 받기 전에 무자비하게 끌려다니며 잔학무도한 집단 린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정사정 없는 판에 인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며칠 전 조선일보에 보도된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의 송재은 교수가 쓴 중국 문화혁명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난 민심의 무자비함과 잔혹함의 일면을 실감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공포의 기록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문화혁명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1966년 5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50일 동안 국가주석 류 샤오치는 베이징 주요 기관의 공작조를 파견해서 질서정연한 계급투쟁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류 주석의 부인 왕광메이는 청와대 공작조를 이끄는 주동인물이었습니다. 왕광메이에 의해서 우파의 낙인이 찍혀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았던 칭화대 화학과의 콰이타푸라는 학생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복수할 기회만 기다리며 몇 달째 보복의 칼을 갈고 있었답니다. 그 이듬해인 1967년 4월 인민일보에는 자본주의의 길을 가고 있는 중국 공산당 내의 당권파를 숙청하라 하는 마오쩌둥의 문화혁명 투쟁 방향이 실렸습니다. 당권파 타도 지침이 내려가는가 하면 해방군부는 사설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길을 가는 한 줌의 당내의 당권파들은 가장 위험한 인민의 적들이라고 하는 등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당권파 우두머리였던 류 샤오치 주석은 그 순간부터 권력을 잃고 자택에 연금돼서 정치적 식물인간 신세가 됐습니다. 국가 주석의 부인인 왕콰이마이는 30만 군중 앞에 끌려나가서 집단 성희롱을 당하는 놀이객감으로 전락했습니다. 1963년 인도네시아 방문 때 멋진 서양 옷을 입고 짙은 화장, 하이힐과 진주 목걸이를 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왕쾅마이는 강제로 우스꽝스러운 옷과 광대 같은 분장을 한 채 군중 앞에서 극심한 성적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1967년 4월 10일은 왕광마이의 46년 평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습니다. 그날 새벽 6시경 칭화대학 캠퍼스로 끌려간 왕광마이는 6시 반부터 밤 10시가 넘도록 혹독한 신문과 무시무시한 집단 테러를 당했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18시간 넘게 진행된 3차례에 걸친 홍위병들의 신문 내용은 녹취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좌파 지식인 윌리엄 힌트는 왕광메이의 비판 투쟁 대회 참여자들과 심층 인터뷰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날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1967년 4월 10일 이른 아침부터 확성기를 단 대형 트럭이 베이징 시가 곳곳을 돌며 칭화대 캠퍼스에서 있을 왕캉메이의
비판투쟁 대회를 알렸습니다. 중등학교, 대학, 공장, 기업소 등 300개가 넘는 단위에 초청장을 뿌렸습니다. 대표단만 따로 보낸 곳도 있었지만은 거의 다 단체로 참가해 버스들이 도로를 꽉 메우고 인파가 길거리에 넘쳐났습니다. 칭화대 캠퍼스 밖까지 확성기 소리로 꽉 찼습니다. 왕쾅메이는 수만 명이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높이 만들어 놓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옛날 영국 귀족들이 가든 파티할 때 쓰는 책 넓은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쓰고 군사를 억지로 꾸겨 넣은 것 같이 몸에 꽉 끼는 치파오를 입고 굽이 뾰족한 하이힐을 신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괴이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단상에 올라서자 군중들은 쇠귀신을 타도하라, 꽃뱀을 물리치자, 끝까지 혁명을 완수하자고 목이 터져라고 경쟁적으로 외쳤습니다. 욕설과 구호가 캠퍼스 운동장을 진동시켰습니다. 모자, 의상, 화장 등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탁구공 목걸이를 걸고 있는 왕쾅메이는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콰이타이를 비롯한 호위병들은 단상 심판대에 있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 얼굴에 물감칠을 함부로 하고 양팔을 뒤로 제쳐서 머리를 짓누르는 제트기 기합을 주기도 했습니다. 주석 영부인, 중앙정치국 위원, 국무원 부총리, 최고법원 원장, 인민공화국 장관들 가릴 것 없이 찢겼다 하면 어김없이 조리돌림을 당하고 성난 군중들 앞에 죽기보다 더한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만해 보이고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군중이 화가 나고 불이 붙으면 아무도 걷잡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처절하고 비참한 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오래된 옛말에 왕이 배라면 백성은 물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2300년 전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순자는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전복시킬 수도 있으니 왕은 항상 민의를 잘 살피고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 때 있었던 마리 앙뚜아네트의 이야기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불과 50여 년 전 중국 문화혁명 때에 왕쾅메이가 겪었던 실화 하나만으로도 역사가 뭔지, 인간의 영역이 어떤 것인지, 군중의 집단 감정과 충동이 어떻게 작동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